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화요일 아침 이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져서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긴급 공지를 올리고 하루를 요양한 관계로 전일 영상이 올라가지 못했음을 양해 구합니다.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전일 오후 5시 25분에 나스닥 선물 매도가 스탑로스 돼서 콜 매도도 롱으로 스위치하려고 했는데 유동성이 부족해서 선물 매수 20개를 해서 해지를 했고, 새벽 4시 45분에는 선물 매수 10개를 더 추가해서 신세틱 풋 라이딩으로 바꿔서 나스닥에 대한 숏 뷰도 철수했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 먼저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제 영상을 포함해서 또 희한한 악플들을 좀 달린 걸 봤어요. 근데 악플들 모두 블라인드 처리했어요. 악플 다는 분 중 이 영상을 올리지 마라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영상을 올릴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시청하지 않을 권리는 시청자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게 안타깝네요. 두 번째는 방향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하다못해 시스템 트레이딩도 이 로직이 뭐 최바닥에서 항상 매수하고 또 최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액션을 하는 건데, 저는 어제 낮에 시장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시장 잠깐 봤는데 이거 잘못 봤다,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갖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좀 늦었죠? 근데 오늘 나스닥 장대 양봉에 대한 손실을 그래도 회피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 그 게시판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올려놨어요. 이번 나스닥 숏배팅에 제가 콜 매도 16,300 행사가 있던 거 싹 발라먹었고, 또 선물 매도도 10개 때린 거 뭐 6개 남기고 다 발라먹었는데, 반등 시에 콜 매도 롤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로 그거를 커버한 것이지, 뭐 넷으로는 어쨌든 플러스예요. 물론 꽤 많은 이익이 났다가 그 반납을 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매매를 그렇게 못했다?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적의 자리에서 최고의 액션을 취하지 못했지만 나름 뭐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모든 액션 다 취한다며 몇 시간쯤 지나갖고서 나 그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바로 주문 처리하고 나서 게시판에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영상만 보고 내가 입에 발린 소리 한다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렇게 비난하시면 그 타블로한테 찾아가서 진실을 좀 요구하세요. 전 그런 사람을 취급할 겁니다. 타블로 맞나?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는 시청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시청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 악플도 진짜 가지가지 지원. 이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전장에 또 베이시스 눌림이 있었어요. 다만 투자 주체별로 적극적인 방향성 거래는 없었고요. 단지 개인들이 오늘만은 하방이겠지 한 마음으로 풋옵션 매수를 한 것을 기관들이 열심히 풋매도로 대응해줬다는 것, 이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장에 계속 눌림이 나오면서 390선에 대한 지지가 있었는데, 선물을 누르면 현물이 버티니까 이 시장이 밀리질 않아요. 그래서 환매를 하면 또 누르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결국 방향성 거래를 포기한 쪽에서 그냥 스프레드 거래나 하자는 식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전일과 마찬가지로 12월과 3월 스프레드는 계속 개선돼서 장마감 때는 마이너스 3.55까지 올라왔어요. 이 꾸준히 매수 롤오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2시경에 한 차례 또 누르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비차익 현물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또 시장을 당겼고요. 이후에는 콜옵션 미결들이 좀 풀리면서 395선성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400.5포인트, 1%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지난 11월 말에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외가격 콜옵션 매수에 개인들이 잔뜩 물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콜 385부터 395선입니다. 행사가가요. 그런데 잔존일이 지금 수목 이틀 남은 상황인데, 종합주가지수가 갭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 콜옵션 물타기 매수를 해온 개인들이 이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환매를 받아줄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길 장 초반에 갭상승이 크다. 그러면 시장은 초반에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결 현황판 보면 오늘 이 풋클래스의 외곽 미결이 나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상방했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고요. 그래서 고의로 갭을 띄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갭을 고의적으로 띄우지 않고 강보합선에 출발시켰다. 이러면 개인들이 콜옵션을 받아다가 올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운물 거래는 어쨌든 포기한 상태였고 차월물 콜 410 소량 매도한 상황인데 이 길에 강보합 출발한다면 저는 차월 콜 매도를 뭐 큰 손실 없이 모두 손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콜 매수를 한다든지 뭐 풋 매도 한다든지 그러진 않고 일단은 증거금 아껴서 기다릴 것입니다. 반대로 뭐 갭 상승이 1% 넘게 준다. 그러면 초반에 뭐 파이널 슈팅 잠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차월 콜 매도 410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갭 상승 후 초반에는 좀 늘렸다가 오후 들어서 알리바바의 숏 커버링 등으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유럽 세션도 패턴을 이어받아서 본장 시작 전부터 끊임없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수를 당겨 올렸습니다. 상승 신호는 그 전에 있었으나 제가 안정을 취하고 쉬고 있었던지라 이 시장을 너무 늦게 봐서 대응이 늦었는데 어제 유럽 증시가 이 미국 세션 마감 후에 밀리지 않고 아시아 세션 내내 지수 선물이 버틴 상황에서 오후 1시에 그 CTA들이 롱을 강하게 쏜 것, 요게 좀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지난 5거래일 동안 유럽이 전형적인 바닥다지기를 한 상황이라 오늘 시장을 당기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경제 지표고 뭐고 오늘은 본장 개장 전에 이미 숏 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갭 상승 출발하자마자 또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유럽 증시 상승이 몇 %가 나올 것인가가 문제였지 상승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또 하나 유럽 세션에서 챙겨봐야 될 게 어제까지만 해도 다우 종목 같은 이 시클리컬 종목들이 며칠 내내 강세였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궤적을 보인 것이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지만 나스닥은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었어요. 근데 오늘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초반에 미국 지수 선물이 상승을 이어나갈 때 이번에는 확실히 나스닥 선물이 S&P 선물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숏 커버링 신호가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다 이어질 것, 그리고 그동안에 과도하게 눌렸던 나스닥에서 당연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떴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 오후 5시 25분이라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 보자마자 이거 나 잘못 걸렸다. 바로 인지하고 손절을 날리고 콜매도에 대해서 선물 매수 해지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상박 나올 것 같으면 콜매도를 자르고 선물 매수를 더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나스닥 옵션은 전산장에서 거래하면 스프레드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스닥 콜매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 풋옵션 매도를 한 것도 뭐 스트레들이나 스트랭글로 전환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나스닥 외곽 콜옵션 매수해서 스프레드로 전환하는 것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한 나스닥 옵션을 손대는 것보다는 이 전산장에서는 그냥 바로 선물 매수로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선물 매수를 20개 한 것은 제가 풋 매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콜 매도를 30개 갖고 있거든요. 등가 16,000이었죠 그제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젠 원래 16,300인데 그거 다 뜯어먹고 이제 16,000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젠 이 받은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시장 뭐 변동성이 죽어가는데 강력한 상방이 종가 고가로 가기보다는 한 2.2% 정도 상승 그 정도만 봤어요. 그리고 마감은 한 1.8% 정도 요 정도로 마감하겠지라는 조금은 여유로운 생각을 가져서 그래 그냥 뭐 델타 정도만 해지하자 라는 생각으로 선물 매수를 20개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상방만 계속 끝까지 봐왔다 그러면 선물 매수를 30개 해서 합성 풋매도로 전환하거나 더욱 수량을 늘려서 그냥 닥치고 선물 롱 이렇게 뭉갰을 텐데 나머지 시장 예를 들면 뭐 커머디티라든지 또 채권이라든지 통화시장 이런 것을 다 보면 아주 강력한 롱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롱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것이니까 변동성만 빼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가 마감하기 오후 새벽 5시 45분에
다시 선물 매수 10개 더 채워갖고 합성 풋매도로 바꿔놨어요. 예. 어쨌든 유럽 증시는 아주 전형적인 이 변동성 매도의 숏 커버링 장세가 있었고요. 이 커머디티에서는 기름이 꽤 강한 상승했는데, 기름 상승의 이유는 전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사우디 아람코가 내년 1월에 아시아에 공급한 기름값을 뭐 60센트 올린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올랐죠. 이게 방향성 한참 위로 돌린 상황에서 아시아 세션에서 오늘 초반에 숏 커버링 또 이었었고, 또 글로벌 리스크 온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기름을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는 73달러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유럽 세션 이후에는 조금씩 눌려서 71.7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후반 눌림이 좀 적지 않게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길 바로 하락이 뭐 나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레벨업엔 성공했다. 그러니까 70달러 회복엔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밴드를 찾을 때까지는 기름은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실 기름을 매도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 내린 거지, 중간에 뭐 신규로 매도를 해서 누르려고 했던 그런 세력,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저는 기름에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지난 기름 관련해서 11월 26일 금요일이 이 글로벌 리스크 오프의 출발지거든요. 그때 기름 가격이 78달러에서 68달러까지 한 방에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뭐 리스크 오프가 하나씩 해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것은 그때 이 오펙 플러스에서 40만 bpd 증산, 요것이 반영된 가격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내일 원유 재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재고 발표 후에 다시 73불 근접하게 되면 거기서나 숏을 잡아야지, 아시아 세션 오픈하자마자 뭐 다시 70불 깨진다, 뭐 이렇게 베팅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증시와 기름은 리스크 온을 반영했지만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채권 매도를 하거나 위험자산 통화를 매수를 해서 증시의 숏 커버링을 못 먹은 것을 좀 따라갈 수도 있겠어요. 30년 국채 매수분은 전일 나스닥 롱 전환할 때 손절매를 했고요. 이길 아시아 세션에서 뭐 30년 국채 매도 또는 구리 매수, 엔화 매도, 유로화 매수, 뭐 여러 가지 선택자들이 있어서 거기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골라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할 게, 이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꽤 큰 상승을 했다지만 사실 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이 SOXX가 딱 꺾이는 모습에서 한 방에 갭으로 뜬 다음 종가 고가로 쉬지 않고 달려서 신고가를 만든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만 지수 선물은 아예 일봉상 쌍봉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죠. 따라서 어제까지의 나스닥 지수가 시클리컬 업종 대비 약했던 것은 나스닥이 주요 종목들,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에 대한 연속적인 매도세가 시장을 짓눌렀던 것이고, 오늘은 그런 수급 압박 요인이 일시적으로 사라져서 나스닥이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 보면 어제 이어서 애플이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뭐 애플에 대한 목표가 상향 등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리포트로 올랐다고 하는데, 최근 10거래일간의 애플 주식 일봉을 보면 이건 이상적인 상승세가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치열했던 전쟁터,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매도하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열심히 방어를 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승자는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뭐 강하게 오른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 마소 이런 주요 빅테크 종목들 일봉 보면 그간의 매도 압력을 모두 이겨내고 그 강한 양봉을 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매도세가 항봉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오른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 패턴 또한 오전장 갭 상승 출발해서 거의 조정 없이 1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목표가인 이 나스닥 16,320포인트 거기 도달한 다음에 거의 뭐 4시간 정도 회용보를 하다가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근데 그마저도 눌림을 좀 받아주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간 롱들이 손절매를 유발시키고 나서 장마감 10분 정도 남겨놓고 또 100포인트 땡겼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변동성 또한 아시아 세션 내내 줄창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임을 예상하긴 했는데, 본장 들어서 새벽 2시 50분까지 스트레이트로 변동성 매도를 주던 시장은 그 이후로 지수가 잠깐 눌리면서 뭐 마지막에 변동성이 살짝 살아난 듯 했어요. 근데
이 막판에 지수 추가 쇼커브링이 거의 한 10분 만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으로 변동성이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끝납니다. 변동성 관련해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 지수보다 변동성 선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의 시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보다는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돼서 마감을 한 첫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수가 급락했을 때 변동성 많이 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은 사실 얼마 그 변동성이 안 빠졌고, 오늘 변동성 세게 빠질 때 변동성 매수에 물린 누군가가 제법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12월 3일에 변동성 슈팅 주고 나서 이틀 만에 정말 빠르게 변동성이 죽은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물릴 가능성이 있는 거 있고, 또는 뭐 시장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고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주가 지수의 급락보다는 추가 상승이 이 속도가 더딜지언정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 오미크론 이야기로 오늘 시장이 올랐다고 한 쪽은 참, 오미크론 진짜 아니었다니까요. 오미크론의 시장이 급락하고 또 오미크론의 시장이 올라? 이건 좀 엿장수 같은 소리죠. 저는 글로벌 시장에 매도세가 있었던 것, 특히 나스닥 빅테크에 매도세가 있었던 것이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먼저 시클리컬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빅테크도 커버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이 쌍봉을 만들러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재차 리스크 온이 시장으로 돌아간다면 장기 채권이라든지 엔화 같은 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에요. 해당 종목을 숏한다면 이번 지수의 급반등을 놓친 것을 좀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쌍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오늘 대만 지수 선물이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 시장도 뭐 400포인트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옵션 만기 이틀 남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면 개인이 콜매수 물린 거, 이게 이익 실현이 나올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시장은 곱게 당길까요? 따라서 아시아 세션 이야기할 때 언급한 것처럼 강보합 출발할 때는 콜 미결을 모아서 추가 상승시킨다 보고 1월물 콜 410 매도분을 정리하고 무포로 갈 생각이고요. 갭상승을 1%가량 강하게 출발시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월물 콜 매도 412 수량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보물은 V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으니 만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손대지 않고 차월물로만 조심스럽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 온 흐름을 인정하고 엔화 매도를 할 계획인데, 엔화를 매도하면서 유로까지 매수를 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가 밀린다 그러면 유로 매수도 조금씩 해서 유럽 세션에서 유로엔이 강하게 반등한 것, 요걸 노릴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그 리스크 오프로 달러 강세 계속됐는데 이거는 좀 내일부터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옵션 만기 지금 이틀 남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급등을 놓친 것은 아쉽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구간을 잘 챙겨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트레이딩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